2024학년도 고1 모의고사 현대소설 암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사투리가 많아서요. 줄거리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이 소설은 줄거리 파악만 잘하고 계셔도 출제되는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되는 사투리, 방언들은요, 그냥 현대어에 맞게 바꾸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서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암소고요. 주인공은 황씨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고요. 자, 나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지만 특정 장면들은 황씨의 시선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는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가 중심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황씨는 바빴다. 옷감이 완성되는 대로 순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대전도 가고 광천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제법 남기도 했습니다. 큰 따옴표 황씨의 대사예요. 그대로만 나갔더라면 지금은 흰목 젖혀가며 살아올 텐데 목을 젖혀가며 살다 그러니까 나름 좀 돈 좀 벌었다 라고 행세하면서 살아볼 텐데 그대로 일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 방정맞은 가시미롱 때문에. 자, 캐시미어라고 하는 새로운 옷감이 유행을 하면서 황씨가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마당에 들인 공장이 초옆에서 너무 작아서 헛간마저 털어 들어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오래전에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황씨가 지금 직조 공장을 운영했었고요. 이 직조 공장에서 버는 돈이 제법 재미가 들려서 선출이한테 진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 돼 가는 판에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다. 자, 공업단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 공장 단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황씨는 자그마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측량을 끝냈다더라니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가고 있었다. 자, 냇물 시내를 메워가고 공장 두어 채가 들어서고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잇따랐고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즉 황씨에게는 15명의 직조공들이 있었습니다.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월급을 배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새로 선 공장에 가게 놓아주던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월급 올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보아하니 아마 황씨의 공장보다는 새로 생긴 공장 당지의 월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월급을 배로 인상해가며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다고 해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틀 동안 쟁의를 벌였으나 속수무책입니다.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구해놓은 뒤였어요. 새로 생긴 제과공장, 전기기구 조립 공장의 첫 달 임금부터 황신의 소창직 공장에 2달치 월급에 맘먹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앙등으로 인건비가 치솟아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군다나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공들이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황씨가 이렇게 됐고요. 흥이망정 미쳐도 곱게들 미치지 끼지면들이 알 실을 때가 됐으면 시집이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할 때가 됐으면 결혼이 나면 그만이지. 결혼하고 나서도 벌어다가 서방한테 돈 바치려고 하나?
뭐든 것이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이 어디 따로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입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황씨로서는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날라와서 뒤통수를 갈겼어요. 결정타였습니다.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른 채 한 결과였습니다. 자,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큰 시대 변화, 산업화 도시화의 거센 물결이에요. 자, 산업화 도시화의 거센 물결을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캐시미어라고 하는 새로운 옷감이 등장해요. 캐시미어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 쳐대기 시작해서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물건의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자, 시골 사람들도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굉장히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황씨가 팔고 있는 이 옷감보다는 캐시미어라고 하는 새로운 옷감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위력이 날로 세지고 황씨네 기계들은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자, 황씨가 팔고 있는 백소창이나 이런 것들은 어린애 귀저귀감으로나 쓰는 정도예요.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도리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됐죠. 자, 조금 늦었던겨. 다 시절 돌아가는 걸 봐가며 눈치로 허여하는 것을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해요.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크게 미친 것도 번 것도 없이 그러나 시설비는 한 푼도 못 건진 채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창직 직조 사업에 실패하게 된 황씨가 암소를 키워서 빚을 갚기로 해요. 황씨와 선출인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됩니다.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찌개미를 소 여물통에 놓아두고 이걸 맛본 암소가 광으로 들어가 술독을 몽땅 비워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자, 황씨 아내 고라댁이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을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추리와 수송이와 등등등이 나옵니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어요. 자, 황씨의 딸 양순이가 발견했어요. 얼라? 엄마, 소 어디 갔대요? 소? 사람들이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들어 법석거렸는데 소가 소여, 큰일 났네. 소 죽으겠는데. 순식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으로 달려가고 도둑이 들었다기보다는 술찌개미로 목을 죽인 소가 거나하게 계속 술래를 풍기는 광에 두고 더 참질 못하고 고삐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서 대가리로 뿔을 비벼 강으로 들어가고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고라떼 간음으로 쌀 한 마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10마리 나는데요. 소는 줄 잡아 막걸리 너말가우치를 단숨에 먹었어요. 너말 정도 되는 양을 단숨에 먹었으니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은 겁니다. 선추리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릅니다. 황씨가 밤마당 우물도랑을 건너서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어요. 자, 소가 타작마당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어요. 속에서 불을 끄는 꼴입니다. 펄펄 뛰다가 나뒹굴고 비틀거리고 일어나고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지고 버둥대곤 하는데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 뛰어들어 고삐를 잡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얼마나 그랬을까.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를 살리라고 울부짖기에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추리는 푸닥거리를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싱거운 얼굴로 허수아비 옷 벗겨 입은 등신이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황씨가 제발 이게 꿈이기를 바랄 쯤에 선추리는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보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난 뒤지만 모두가 넋이 나간 사이 누군가 소리 질러요. 소 얼어 죽겠다.
자, 짚을 가지고 와서 모닥불을 태우고 먹은 걸 토악질시켜 개어넣도록 해야 한다고 녹두를 타오도록 했습니다. 부랴부랴 녹두 가루를 밍근한 물에 타서 한 대야가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와도 소용없겠다는 소리만 찾아들 무렵 소가 잠이 들었고 아주 실신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는 섣달 날씨 한겨울이에요. 얼어 달아나는 바람이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에서 불티만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어요. 암소는 희망을 다 벗어던지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지 괘씸한 놈아. 황씨는 소에게 달려들어 꼬집으며 혀를 깨무는데 아내 고라떼군요. 어서 날이 새서 소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 푹 꼬아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닥불 집단을 더 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까 몇 근 사두면 곰국을 끓여 먹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줄거리 이 정도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2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2번은 인물의 내면 심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심리 전달되고 있죠. 2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황씨는요. 소창직 직조 공장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란 게 아니고 매장치기를 하다가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순서가 다르죠? 나머지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24번의 기억과 니은의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직공입니다. 그러니까 황신의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그 소녀들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 마을 사람들이네요. 자, 소녀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1번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2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황씨가 사업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암소가 죽었습니다. 자, A와 B로 나타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태에 대한 중심 인물의 관심, 공동체에 대한 중심 인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세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맞아.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중심 인물의 반감 아니죠. 중심 인물은 지금 암소가 죽은 것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하지는 못해요. 나머지 1, 2, 3, 4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